어느새 봄이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꽃은 피고 바람은 부드러워지고 마음은 조금 느슨해지는 계절 4월입니다. 4월이 되면 산천초목만 깨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어린아이도 기지개를 켜는 것 같습니다. 겨우내 딱딱하게 굳었던 땅을 뚫고 올라오는 연한 새순을 보고 있으면 나도 저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용기가 생기기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맘때의 연두빛 숲을 참 좋아합니다.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평온해지고 따뜻한 햇살이 등 뒤를 토닥여주는 기분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 복잡한 세상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숲길을 걷듯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 한편에 작은 꽃 한 송이 놓아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 북돋움을 진행하고 있는 이진숙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포시 늘봄 라디오와 함께 하고 계신데요. 본 방송은 신앙송과 함께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시 한 편 감상하겠습니다. 청춘의 꽃밭. 헤르만 헤세. 나의 청춘은 꽃밭의 나라였다. 풀밭에는 은빛 샘물이 솟아나오고 고목들이 동화 같은 푸른 그늘이 대담한 내 꿈의 격정을 식혀주었다. 갈증에 허덕이며 뜨거운 길을 간다. 청춘의 나라는 이제 닫혀있고 나의 방황을 비웃기나 하듯 담 너머로 장미가 고개를 까닥인다. 나의 서늘한 꽃밭의 속삭임이 노래하며 점점 멀어가는데 그때보다 더 곱게 울리는 것을 마음 깊이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헤세는 그의 현실이 비록 고통의 나날이었지만 시의 세계에서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 같네요. 그의 손끝에서 피어난 시가 참 아름답구나 싶습니다. 우리들의 청춘도 꽃밭의 나라였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혜인 수녀가 건네는 사랑의 인사 기다리는 행복을 읽고 그 중에서 사람 꽃도 저마다의 꽃술이 있다라는 글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수녀이자 시인인 이혜인은 필명이며 본명은 이명숙입니다. 필리핀 성 루이스 대학 영문학과 서강대 대학원 종교학과를 졸업했고요. 새싹문학상, 여성동아대상, 부산여성문학상, 천상병 시문학상, 가톨릭 문학상 본상을 수상했으며 부산 가톨릭대학교의 교수로 생활 속의 시와 영성 강의를 했습니다. 첫 시집 민들레의 영토는 이혜인 수녀가 종신 서원을 한 해에 발표한 첫 작품집으로 수도 생활 속에서 길어 올린 기도를 소박하고 정갈한 언어로 담아냈습니다. 그녀는 여는 글에서 기다림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설렘과 그리움을 사랑하며 여기까지 온 세월의 산물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광안리 수도원에서 살아온 지난 반세기를 새롭게 감사하며 또 한 권의 책 기다리는 행복을 펴낼 수 있어 행복합니다. 좁은 울타리를 넘어 이 세상의 다양한 이웃들과
시를 통해 사랑과 우정을 나눈 민들레의 영토는 가장 아름다운 마법의 성이기도 했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 못할 나의 초록빛 감사는 아마 죽어서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겸손히 두 손 모읍니다. 라고 피력했습니다. 사람 꽃도 저마다의 꽃술이 있다. 이혜인. 오래전 내가 젊은이들 모임을 주관하던 시절에는 별다른 자료가 많지 않았다. 그룹을 나누고 모임을 진행할 때면 내 나름대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짜내곤 했다. 예를 들면 화분 하나를 가운데 놓고 여럿이 둘러앉아 꽃잎, 잎사귀, 줄기, 뿌리, 꽃받침, 화분 등 각자 마음에 드는 부분을 마음으로 선택한 뒤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식이다. 그러다 보면 각자 다른 생각에서 오는 인생관과 통찰력을 함께 공유하는 기쁨이 있어 좋았다. 그때만 해도 나는 꽃잎 안에 있는 꽃술의 존재는 별로 눈길을 주지 않았는데 요즘은 부쩍 꽃술에 관심이 간다. 그래서 정원에 나가서 서툰 솜씨로나마 여러 종류의 꽃을 찾아 꽃술 사진을 찍고 있다. 필리핀에서 공부하던 시절 식물학 시간에 꽃술을 그려 담당 교수님께 정교하고 아름답게 잘 그렸다는 칭찬을 들은 일이 있다. 내가 특별히 그림에 소질이 있어서라기보다 꽃술의 신비한 모양에 매료되어 정성을 다하였기 때문이었으리라. 기념으로 간직하고 싶어 내가 그린 도감을 달라고 청했으나 교수님은 견본으로 쓰겠다며 다시 돌려주지 않았다. 접시꽃이나 나리꽃처럼 꽃술 모양이 밖으로 돌출된 것은 화려해 보이고 시작꽃이나 민들레꽃처럼 납작하게 달라붙어 있는 것은 안정감이 있어 보인다. 영산홍이나 옥자마처럼 꽃술이 가느다란 것은 섬세해 보이며 초롱꽃과 둥글레처럼 고개를 숙여야만 볼 수 있는 꽃술은 겸손해 보인다. 백일홍이나 해바라기 꽃술은 둥글게 원을 그리며 촘촘히 붙어 있어서 친밀하고 다정한 결속력이 있어 보이고 얼레지나 달개비꽃은 꽃잎보다 오히려 꽃술이 더 매혹적으로 다가온다. 날마다 꽃밭에 나가 꽃술을 보며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지 모른다. 마침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로 내적 어둠과 갈등을 겪으며 우울해 있던 나에게 꽃술 순례는 큰 위로가 되어줬다. 꽃들 안에 감춰진 꽃술을 향해 가다가 꿀을 먹는 꿀벌을 만나기도 하고 꽃들이 주변을 맴도는 나비나 새를 만나 이야기도 하면서 산책하니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공동체에서 함께 사는 이들의 겉모습이 하나의 꽃이라면 겉만 보고 잘 알 수 없는 그들의 내면이 꽃술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다양한 모습을 한 여러 꽃이 저마다의 다른 꽃술을 지니고 있듯 사람 또한 그러하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을 있는 그 모습으로 존중하고 인정할 때 참된 우정과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안다. 물론 실제로는 그렇지 못할 적이 많아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날카로워 보여 다가가기 힘들지만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지혜와 분별력의 예리한 꽃술이 자리 잡고 있다. 그 꽃술은 복잡한 상황을 단번에 정리해주는 명쾌함이 있다. 어떤 사람은 매우 느리고 답답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모든 일을 차별 없이 감싸 안는 포근한 사랑의 꽃술로 위로를 준다. 어떤 사람은 덜렁대고 말이 많아 보여도 그것은 부분적일 뿐 항상 주위를 밝고 환하게 만드는 명랑함의 꽃술로 기쁨을 준다. 또 어떤 사람은 무뚝뚝하고 재미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깊고 어진 심성을 지니고 있어 신뢰를 주며 어떤 일이 닥치면 희생과 책임감의 꽃술로 의리를 지킨다. 그러니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숨어 있어 못 보았던 그들의 장점과 특성을 잘 발견해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
매일매일 다시 걷는 삶의 길 위에서 오늘도 나는 함께 생활하는 사람 꽃들, 나이 도반인 꽃들에게 밝고 맑은 동심을 새롭게 꽃피우며 이렇게 말을 건네고 싶다. 너는 꽃이니? 나도 꽃이야. 너는 나랑 다르게 생겼지만 참 예쁘구나. 나비나 꿀벌이 오면 너도 기쁘니? 바람이 불면 무슨 생각하니? 달 뜨고 별 뜨면 무슨 생각하니? 나하고 친구하자. 서로의 다름도 기뻐하면서 살아있는 모든 날을 더 기쁘게 사랑하자, 우리. 오늘은 이혜인 순영의 기다리는 행복에서 사람 꽃도 저마다의 꽃술이 있다 한 편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사람 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며 사람도 꽃처럼 저마다의 꽃술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봄이 오면 우리는 꽃을 보러 길을 나섭니다. 꽃들은 그저 자기만의 시간 속에서 자기만의 꽃술을 단단히 품고 세상의 향기를 건넵니다. 꽃들이 제각기 다른 모양과 향기를 지녔듯 누군가는 화려한 장미처럼 또 누군가는 이름 없는 들꽃처럼 살아가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자신만의 꽃술을 간직하고 있을 겁니다. 날마다 자신의 자리에서 누구와도 닮지 않은 꽃술을 지닌 소중한 사람꽃으로 조용히 피어나고 있을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포 북부등의 이진숙이었습니다. 오늘은 남들의 시선에 나를 맞추느라 잠시 잊고 지냈던 내 안의 꽃술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어쩌면 나만의 향기가 더 깊고 은밀해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정해놓은 잣대에 흔들리기보다 나라는 꽃이 가진 고유한 빛깔을 사랑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속 꽃들이 따스한 햇살 아래 늘 평안하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